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의 국회 대표자 연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어려움이 강성노조 탓이라고 했기 때문인데 정작 비판받아야 할 재벌의 책임과 대기업 회장들의 배임과 비리에 대해선 김무성 대표가 외면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무성 대표의 연설 중에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강성노조 탓이란 발언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김무성 대표는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경노조의 밥그릇 늘리기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노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 결과 회사가 아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트라팩, 발레오 공조 코리아, 콜트 악기, 콜텍 이런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한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연설에서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파업을 일삼으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새누리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을 비롯해 전국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김 대표가 반노동 막말을 일삼고 있다며 김무성 대표의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으면 국민소득 3만 불이 됐을 것, CNN에 계속 쇠파이프 휘두르는 방송이 나오고 있다 등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 밥그릇 챙겨주기 위해 비정규직과 청년을 짓밟고 서 있는 자가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느냐며 심지어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 3만 불이 됐을 거란 막장 발언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결국 김무성 대표의 이 노조 쇠파이프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의 이런 발언들이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김무성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건 노동자 탓이라는 말에는 동조하면서 재벌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렇기에 서민들끼리 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씨는 이어서 하지만 투견판에서 돈을 버는 건 개가 아니라 투견장 주인이라며 성장한 건 독재 덕이고 성장 못한 것은 노동자 탓이라는 그런 신념이 지배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국가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도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았는데요.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청산에서 재산 환수하고 사자방,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 사업에 엄한 돈 쓰지 않았으면 소득 5만 불 됐을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의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의 친일 행적을 상기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과반인 55%는 노동개혁을 시행해도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도 52.2%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자 연설을 했는데 여당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 노동개혁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죠.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요?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며 노동개혁을 강조한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대선 공약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여야가 경제민주화 특위를 구성해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권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리 당이 집권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의 목표가 재벌 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며 재벌 체제의 소유와 경영 분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고용 안정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경제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재벌 개혁에 대해 감동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한 4대 개혁은 재벌 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재벌 개혁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신 것 감동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당 대표가 재벌 개혁 필요성을 당대표였을 때 말씀하신 것은 처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 개혁을 시작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큰 성과를 내십시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과거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던 8가지 원칙을 출발점으로 여야가 함께 재벌 개혁에 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밝힌 8원칙은 지난 1998년과 1999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했던 원칙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 채무 보증의 해소, 재무구조 개선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정에 대해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는 다수 횡포의 정치로 후퇴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일단은 저희 적잖게 셌는데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새누리당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대비연설에 대해 여당은 물론 국민들도 기대가 컸지만 이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 경제 활성화, 3대 부채 관리, 정치개혁, 재벌개혁 등에 대한 문제인식에는 일견 동의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대안은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3포, 5포, 7포 세대들이 희망을 얻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정의당은 상당 부분 공감하고 환영할 내용이라며 특히 선거제도를 통해 누려왔던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포기하자는 반성적 성찰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한 민심의 수용을 위해선 의원 정수를 누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치 혐오와 냉소의 늪에 빠진 한국 정치의 맥을 짚고 정치개혁의 핵심을 비켜가지 않은 용기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새정치연합 관련해서 다 소식도 하나 있군요. 그 전직 의원들이죠. 2명이 오늘 탈당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호남 지역 3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유선호 전 의원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세환 전 의원이 오늘 새정치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이들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장세환 전 의원은 9월부터 10월 중으로 현직 의원의 탈당이 이어지리라 생각한다며 탈당 행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비주류인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탈당 의사를 재차 강조한 바 있어서 또 천정배 신당 그리고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최종 혁신안 발표와 맞물리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제 안철수 의원도 당의 혁신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야당 바로 세우기 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주춤했던 분당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호남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광주시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표는 내일은 전북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 대표는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각각 전남, 전북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 대표가 지난달 31일 분당은 없다면서 내부 장악력을 과시하기가 무섭게 비주류의 반발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현직 의원의 탈당은 없습니다. 네, 안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